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도 뭐라고 한 게 없는데 상대방의 표정 하나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너진 적. 층간소음도 없는데 작은 바람소리에 신경이 곤두서는 밤. 카페에서 낯선 사람의 시선 하나에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는 순간. 만약 이게 낯설지 않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당신이 내가 이상한 건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2024년 미국 심리학회가 발표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성인의 약 15에서 20%가 이른바 고감각 처리 민감성, 쉽게 말해 남들보다 훨씬 예민하게 세상을 느끼는 신경계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5명 중 1명꼴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예민한 사람들의 뇌를 fMRI로 찍어보면 타인의 감정을 처리할 때 공감과 직관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일반인보다 훨씬 강하게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즉, 예민함은 결함이 아니라 뇌가 더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핵심은 뇌의 도파민 시스템에 있습니다. 도파민은 흔히 쾌락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복잡한 역할을 합니다. 도파민 수치가 적절하면 창의성과 집중력이 올라가지만 너무 높아지면 연상작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아무 관계없는 것들을 자꾸 연결짓고 상대방의 무표정을 나를 싫어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지인의 짧은 답장을 나한테 화난 것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관계사고라고 부릅니다. 주변의 모든 신호를 자기 자신과 연결시키는 경향인데요. 실제로 상대방은 그냥 배고파서 무표정했던 건데 예민한 뇌는 하루 종일 그 장면을 분석하고 또 분석하면서 에너지를 소진해버리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드릴게요. 뇌에는 크게 2가지 영역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변형계, 본능과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전두엽, 이성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영역이죠. 예민한 사람들은 이 변형계가 마치 제멋대로 움직이는 파도처럼 상황과 무관하게 감정의 사이클을 만들어냅니다. 아침에는 괜찮다가 오후에 갑자기 무너지고 이유 없이 울고 싶어지고 그 다음날은 또 멀쩡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롤러코스터.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극심한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전두엽의 기능 자체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감정을 조절해줄 이성의 브레이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다짐해도 뇌구조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의지 부족이 아니에요. 이 예민함은 몸으로도 나타납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20, 30대 사이에서 공황장애 진단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공황장애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공황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뇌가 실제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가짜 알람을 울리는 겁니다. 지하철, 비행기, 터널처럼 즉시 빠져나오기 어려운 공간에서 심장이 빨라지고 숨이 막히는 느낌. 이건 뇌가 당신을 보호하려다가 오히려 오작동을 일으키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긴장이 오래 지속되면 장, 뇌축을 통해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신체 증상으로도 연결됩니다. 예민하면 배가 자주 아프다는 게 그냥 심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뇌와 장은 신경계로 직접 연결된 실제 메커니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안전기지를 만드세요. 예민한 사람은 오전 업무만으로도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됩니다. 그 방전된 에너지를 충전해줄 단 하나의 안전한 대상이 필요해요. 반려동물일 수도 있고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특정 취미나 일에 대한 사명감일 수도 있어요. 이 안전기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감정 회복력은 연구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입니다. 두 번째, 수면 리듬을 지키세요.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의 깊은 수면이 감정 기복 조절에 결정적입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 패턴은 전두엽 기능을 약화시켜 예민성을 더 키워요. 수면제에 의존하기보다 잠들기 전 여행지의 풍경을 떠올리는 이완상상법 같은 훈련이 장기적으로 훨씬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숨을 배로 쉬세요. 불안이 올라올 때 얕고 빠른 호흡은 과호흡을 유발해 공황을 악화시킵니다. 배를 부풀리며 천천히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는 복식 호흡은 이산화탄소 농도를 안정시켜서 뇌의 가짜 알람을 끄는데 실제로 효과적이에요. 네 번째, 카페인을 줄이세요. 예민한 분들에게 커피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하루 한 잔 이하로 제한하거나 완전히 끊어보면 전반적인 불안 수준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예민함은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예민한 사람들은 위험을 먼저 감지하고 타인의 감정을 읽고 섬세한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만 현대의 과학 자극적인 환경 속에서 이 능력이 오버로드 되고 있는 거예요. 도구가 예리할수록 다루는 방법도 그만큼 정교해야 합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아직 그 도구를 제대로 쓰는 법을 배우는 중일 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닿게 해줍니다.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인드 아카이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